김신혜 씨 모셔서 시스토리 오늘은 배신의 아이콘 5명 낱낱이 잡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들어오시죠. 요즘에 아주 그 이봉규 TV 네. 팬들에서 네. 김신혜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아주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신혜 씨 힘내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신혜 씨하고 네. 방송 할 때 아니더라도 딴 방송 할 때도 이 그래요?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아유, 팬님이 많아졌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유, 자, 네. 오늘은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죠. 네. 5인 5명. 네, 이제 너무 적들이 악역이 많아서 악역이. 3로 안 돼서. 아니, 아스리로 안 돼요. 이게 예, 제가 그 전에 네. 그 종편에서 오적 시리즈로 제가 상당히 뭐라자면 그 제 아이콘이 네. 오적 이거 막 뜯는 거 이거 했어요. 그러셨구나. 좀 채널에서도 했고 이렇게 뜯으면서 하는 TV 거. 조선 정치 옥타곤에서도 하고 네. 오적 네. 5명이 저걸 뭐 다 매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김신혜 씨가 네. 아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디 뭐 종편에서 저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흉내내는 것 같은데 원래 오적은 김지아 네. 시인 김지아 선생이 옛날에 시로 쓰신 거고 오적. 그걸 방송으로 한참 후에 제가 그 정치 방송을 하면서 응용을 한 건데. 네. 강적 들 때도 그거 제 쇼시에. 뛰시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오적 시리즈 그냥 네. 방송으로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뒤져보세요.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배신의 아이콘 네. 5위는요? 5위. 심상정. 진짜 요번에 네. 요번에 뭡니까 헌법 파괴. 네. 네. 이분을 좀 막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네. 왜 이제 어쨌든 왜 저희는 배신이 심리 분석이니까 이분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은 자기네들 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건데 사실 심상정의당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지금 심상정 의원 지역구 의원 1명이거든요. 근데 여영국이 요번에 민주당에서 밀어줘서 그렇죠. 딱 둘인 정당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최근에 뭐 좁쌀 정치, 호박을 굴릴 생각을 해야지 좁쌀 정치 하지 말았는데 심상정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아 팽창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팽창 예, 상태. 왜냐면 자기가 지역구 두 지역구에 대선에 이제 어쨌든 6%라는 좀 높은 지지율이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정의당은 군소 정당인데 지금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이 여당 이중대로서 자기가 심지어 지금 112석을 갖고 있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좁쌀 정치를 한다. 호박을 굴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연극에서도 조연이 한번 주연이 아파서 잠깐 주연 역할 하면요. 자기가 이제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연이라고 딱 꼭 맞는 거예요. 근데 심상정 의원의 개혁이 지금 왜냐면 그 사개특위 지금 넘기고 지금 청년들 관련 모든 단체에 지금 인터뷰할 청년들 이 개혁에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는 청년들 막 모집하고 있어요. 엄청 카톡방에 보내고 있고요. 근데 뭐 한국일보가 도와서 인터뷰하고 그들 그 35세 이전에 청년들 지금 같이 띄우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좀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상정이랑 지금 이게 혼자 작품이 아니라요. 네. 지금 신문사가 돕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국민의 배신 아이콘이다. 이 양반은 네. 국민 배신. 예, 왜냐면 지네 밥그릇은 확실히 챙겼지만 정의당 두석 그 지역구 두석인 정당에 물론 전보다는 정의당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너무 이 자아팽창 상태가 되셨어요. 국민은 정의당의 의석수 늘려주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마치 지금 국민들 모두가 정의당이 의석수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 거기서 이제 사실 국민들이 놀랬죠. 그리고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포스팅이 그 심상정의 계산법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무도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요. 그거대로 아무리 넣어봐도 수학학자들도 지금 그거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지르고 보는 건데 국민들에게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배신했다. 네, 국민의 배신의 아이콘. 네. 4위는요? 네. 이 사람 그러니까요. 참 얄팍해.
아우, 얄팍하고 아이, 뭐야, 진짜 만났던 도대체,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얍삽하다고까지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거번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관영이 눈물을 미안하다 해서 눈물 흘렸던 영상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 지웠지 또. 다 지웠어요. 아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앞뒤가 저는 그걸 직접 못 봤거든요. 근데 연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오. 그리고 마치 그 좋은 그 워딩만 남겨놨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김관영은 누구의 배신의 아이콘이냐면 동료의 배신의 배신의 동료. 그래서 지금 왜 그럴까 이분의 심리는 사실 김관영이란 분이 4위까지 올라올 정도의 존재감이 없는 그렇지. 분인데 요번에 그냥 그 배신하면서 존재감은 떴어요. 존재감이 떴어요. 근데 이분이 그 보니까 이현주 의원하고 이제 승진의 목숨을 거는 분인데 여러 가지로 이현주 의원하고 원내대표 때 이제 이현주 의원을 이겼어요. 예. 그러면 자기가 이현주 의원을 적으로 간주했겠죠. 예, 왜냐면 뭐 큰 표차 아니게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반은 넘었는데 그럼 이현주 의원이 그때부터 이제 이 집권을 하려다 보니까 원래 안철수계로 분리가 됐는데 손학규계로 딱 갈아탔고요. 이분은 그런 이제 갈아타는 것도 상당히 잘하고 선수구나. 그리고 전북의 지금 군산 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저는 그거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에 갈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했죠, 나경원 의원. 네, 물론 귀속말을 했겠죠.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걸 오픈할 줄은 몰랐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갈 본인은 마음이 아내라고 또 잡아떼두고만 펄펄 뛰더라고요. 펄펄 뛰죠. 근데 펄펄 뛰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펄펄 뛰는 사람이 원래 적입니다. 또 나경원 대표가 또 없는 말 했겠어요. 없는 말은 하지 않죠. 무슨 또 나중에 무슨 영광을 보려고. 근데 지금 김관영은 명확히 전북 군사는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 계산은 심지어는 무소속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그 응원 요번에 그쵸. 여영국 당선된 것처럼. 네. 그래서 오신한 권은희 미안한 마음은 자기도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막판엔 인간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동료들에게 이랬는데 이미 이분은 동료들의 배신자고요. 그냥 민주당 가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민주당 가세요. 이분은 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가거나 아니면 민주평화당 가거나. 민주평화 그쵸. 둘 다 어쨌든 전라도에 그쪽 분들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벌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 듣보잡인 분 두 분을 이름도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주승용인가요? 그분하고 한 분인데. 네, 저는 민주당을 가시거나 아니면 민주평화당 가시거나. 근데 이분이 뭐 민주당하고 무슨 이제 밀약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보임 문제 이렇게 강행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나는 죽어도 바른미래당으로 다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또 딱 발 빼나요? 딱 발 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여영국처럼 민주당에서도 강력한 후보를 내고 자기도 거기 나가서 이기는지 아니면 후보 여기로 벌써 저는 딜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김관영 이분은 그냥 새아이 아빠더라고요. 다 아들만 셋이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 아들들한테 좀 창피한 아빠가 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새아이여서 아는데 좀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창피합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또 더 단일해야 돼 솔직히.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이중대 똘마니 배신을 하려고 그래도 좀 큰 배신을 하는 분도 아니고 이거 뭐 하신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 작은 패스트트랙 통과 하나 본인은 한 거죠. 저는 그 뮤지컬 영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안중근. 안중근. 근데 누가 죄인인가를 듣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김관영이라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작은 패스트트랙 통과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그때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보임 2개라는 게 도미노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큰 역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역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눈물로 지금 그렇게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빨리 눈물 흘릴 거면 왜 그 짓을 했습니까? 뭐 한 달도 못 갈 그런 마음인데 저는 이분은 참 개인적으로 또 성대 선배님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실망해요. 네. 그렇습니까? 동료를 배신하는 사람 제일 나쁩니다. 물론 국민을 배신하는 심상정도 있지만 5위는 국민 배신, 4위는 동료 배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이게 길게 할 거 없죠. 그냥 네. 배신자, 동료 배신자. 배신자, 나중에 배신자. 네. 역사의 심판 받을 역사의 수도 심판받고 있다. 동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 네. 동료들이. 네. 그리고 원래 이분은 이렇게 계파가 없대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싹 손학규의 손을 잡고 또 민주당 이중대로서의 아주 하신 거죠. 네. 네. 안 하던 짓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보면. 왜냐면 이 김앤장 로펌 변호사였대요.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거 좋아하고 큰 것만 하던 법조인이었는데 이제 정치권 와서는 이제 이상한 적응을 하신 거죠. 근데 잘못 배우셨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김앤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김현장으로 돌아가거나 네. 민주당으로 가거나 네. 이상하다. 울지 마시고. 네. 자. 3위는요. 배신의 컷. 아이고. 네. 아유. 나오셨네. 이제 자주 나오시는데요. 너무 자주 나오시는데. 근데 이분 김관영이 다 막아줘가지고 이분은 큰 워딩은 많이 안 나오는데 오늘 뭐 지명직 최고 2명 당당하게 또 탁 하시면서 마치 이제 나의 군대가 탁 마련된 것처럼 하셨지만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바른미래당 그 오합지졸이 된 거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손학규 대표님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셨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저녁에 있는 사람. 아니 본인 왜냐면 일 그만하시고. 예, 성재관도 쨍하고 애뜰날 노래했거든요. 다 자기가 내세운 제목대로 되는데 저녁 있는 삶, 그다음 토굴로 돌아가실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보니까 안철수가 6월에 올 수도 있다. 좀 빨리 자기를 부른다면 5월에도 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5월이잖아요. 지금 급해진 것 같아요. 손학규 자기 체제를 마련을 안 하면 사퇴론이 점점 크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안철수도 지금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금 손학규 되게 막 힘들 겁니다 저분이. 그리고 이분 정도는 제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어디에 배신한 겁니까? 이분은요. 이분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민주당으로 가고 싶은 이분은 왜냐면 정체성이 그 예전에 손석희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뭐 어쩌면 뭐뭐 따위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님에겐 어쩌면 이념 따위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민주당에 있다가 새누리당에 왔다가 새누리당에 있다가 토굴로 갔다가 그 얼마나 토굴에서 막 이거 수염 기르고 누가 봐도 정치권에 안 올 것 같은. 아니, 그때 멋있었는데 그쵸? 수염이 잘 어울리셨네. 네. 아니 그때는 큰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그때 수염 깎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멋있어가지고. 친하신데. 왜 저렇게 되셨을까요? 그 이분은 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왜 그러실까 삶의 덫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소외되셨구나. 그래서 소외가 된 기간이 길면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소속으로 극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소신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소신이 없어져요. 그럼 소속 한마디로 싸움을 하는데 나는 싸움 꽤나 잘했어. 뭐 이런 고등학교 때 남자들도 이렇게 싸움했는데 내 세력이 없어요. 내 뒤에 붙어주는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김관영 정도가 붙는데 뭔 힘이 있어요. 저기도 개파 없네고 쟤도 배신자인데. 그냥 책 쪽팔린 거죠.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오라 그러면 거기가 어쨌든 저기 어쨌든 그냥 큰 세력으로 가고 싶은 이 소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일리가 있네. 그래서 실언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랬나요? 라고 했지만 지금 누가 봐도 손학규 김관영 이분은 그냥 꿈도 더불어민주당 꿈만 꾸시는 것 같고 차라리 그냥 가시면 좋겠어요. 둘이 그냥 가시면.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 저녁 있는 삶. 저녁 진짜 그걸로 얼마나 저녁 있는 삶이라는 그 풍성한 워라벨을 주셨는데 이제 워라벨 3개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워라벨은 근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워라벨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말로 이렇게 참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주 굉장히 진짜 네.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그다음에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박사하시고 그다음에도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요. 대단해요. 왜 그러실까요? 저런 분들이. 왜 그 DJ 꼬임에 빠져서 한번 그쪽으로 가셨다가 이번에 또 누구 꼬임인지 이번에 패스트 트랙 그거. 한번 그 김문수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정치인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면 그게 조금 틀려졌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계속 소신 있게 그거와
마주하려고 해야 자기만의 그 소신이 생긴다. 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도 저 사람은 맞아. 의미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손학규 대표님 생각하면서 났어요. 음. 왜냐면 이게 순간적인 이해타산을 갑자기 생각하게 되면 이쪽이 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이 난 것 같고 저쪽이 난 것 같은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중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갖다 맞추려고 명분을 만들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뭐야? 작년엔 저러더니 올해는 또 저러고 아이고 또 내년엔 저러겠네? 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다시 한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네. 큰 거물인데 큰 정치 하실 수 있는데 네. 차라리 실수 왜 차라리 책사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저분이 누군가 이제는 왜냐면 이미지라는 게 한번 저렇게 되고 나면 다시 회복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정말 키우고 싶은 정치인한테 그래도 머리는 좋으시고 정치 이런 구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코치로 빠지는 거죠. 선수에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아쉽습니다. 아까운 제목이신데. 네. 자, 배신의 아이콘 2위는요. 아이고. 네, 너 유승민. 어디에 배신입니까? 이거는 저는 일단은 상사에 대한 배신, 자기를 만들어주고 키워줬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생각이 제일 크고요.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었죠. 그렇죠. 예, 그걸로 많은 분들이 박근혜 네, 대통령한테 배신. 속상하고 이분 왜 그럴까? 네. 저는 사실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네, 한 네. 번 유승민 의원님 방에서 그때 바른정당 창당 전쯤에 네. 뵀는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아유, 친절하시고 사람은 참 좋으시죠. 좋으신데 저는 근데 그때 사실 이게 좀 제가 이상한 신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바른정당이 망할 것 같았어요. 그때 왜냐면 저는 제 아는 분이 유심초라고 그거 만든 그 팬클럽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좀 유승민 의원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뭘 느꼈냐면 그 어떤 뭐 버스킹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막 분주하고 자기가 되게 이제 스타인 것처럼 이제 왜냐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저는 왜 이분에 대한 전혀 감동도 없고 왜 굳이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창당을 해서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자기가 지금 스타라는 생각, 자기는 우월하다는 생각, 자기는 특별하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하는 것들이 잘 될 거라는 생각에 빠져 계시구나라는 이제 그때 느낌을 그런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심초 어쨌든 역할을 했던 사람한테 저한테 바른정당이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망해요. 제가 이랬어요. 오. 근데 뭐 무슨 초를 뿌리냐요. 신기가 있었네.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킨집 사장이 치킨집을 할 때도 치킨에 집중을 안 하고 난 치킨집 사장이야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치킨 먹어보면 맛을 안다. 그 치킨을 맛있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러네. 그 뽕에가 뭐라 그랬죠? 뭐 그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죠. 벌써 마음이 그 자기가 지금 이 배신을 때리고 나갈 사람이 그러면은 명분이라도 확실히 진짜 내가 이제 개혁이라도 하겠다. 내가 뭔가 보수 이렇게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게 느껴졌고 사실은 그 옆방이 이혜훈 의원 방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 너무 좀 슬픈 거는 목사님들이 돌아섰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하고 뭔가 관련이 있으시나요? 아니 이혜훈 의원은 기독교계가 밀어서 당선이 됐고요. 물론 두 분은 경제 쪽으로 똑똑했었고 하지만 그분도 배신이에요. 왜냐면 교계가 밀어줘서 됐는데 일단 기독교계에서 이혜훈 하면 막 화가 나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 동참해서 같이 애썼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유승민 의원님이 사과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생각들 하면서 여기 물론 유승민 의원님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이분이 이번에 총선 불출마는 선언을 하셨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그래도 뭐 아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도 유승민이란 사람이 어떤 거냐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뭐 박근혜 대통령 아주 강력 지지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면 사실 유승민은 만나보면 똑똑해.
똑똑하긴 하죠. 똑똑하긴 해. 경기고 서울대 뭐, 예. 예, 그리고 경제학과.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요번에 총선 생각하시고 자기가 또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경기고가 아니라 경북고고다. 경북거군요. 예. 그리고 대구에서 사실 비례로 당선되고 사선을 내리대구에서 됐잖아요. 그거는 뭐 본인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되는 판에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위는 좀 이따가 이제 이름 비슷한 분이 나올 텐데 이분하고 약간 교집합을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유승민의 이 심리는 뭘까? 근데 제가 여기 너무 신기한 게 전에는 심리 분석하면 한두 개로 나왔는데 네. 여기 있는 이 5명은요 네. 심리가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은 여러 가지 왜냐면 배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들이 득이 되면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르시스트들이고요. 다 사실 보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네. 이분도 댓글이 계속 많이 네, 올라오고 몇 개 있는데 읽어주시겠어요? 네, 새나라님 유승민 대구 가면 맞아 뒤진다. 맞아, 뒤진다. 아니 대구 가지 마세요. 나라 살리자님 아, 그리고 한국당은 뭐 누워있는 뭐라 그랬죠, 요번에? 기억나세요?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한국당은 뭐 누워있는 정당이라 그랬나? 시위하는 걸 갖고. 예. 지금 본인도 같이 지금 본인은 침묵 시위했잖아요. 그 오신환 의원 옆에서. 그 뭡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지금 좌파들이 좋아해요. 좌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왜냐면 당선도 안 되고 대권도 못 가져가는데 유승민 정도는 탁 좋죠. 그러니까 딸도 이쁘고. 아니 김갑수도 그래서 그런가? 유승민 다 좋아요, 좌파에서. 보수 정치인 중에서 제일 난 사람이래. 다 좋아요. 제일 괜찮다. 좌파에선 유승민 다 좋아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 심리를 좀 이따 1위랑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좌파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좌파들이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신이 있다, 네. 뭐 개혁적이다 이러면서. 근데 저분은 심리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그리고 유학파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유수호 의원 옛날에 그냥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고 반에서도 뭐 아버지 막 차 데려다주고 막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애가 있고 마치 자기가 항상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것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좌파 친형 저빌릴 수밖에 없어요. 저분의 항상 발언이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왜냐면 저분은 좌파를 추구하는 출신이 금수저인 좌파 추구자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1위인 분은 또 반대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을 말씀드릴게요. 야, 그러니까 저분은 좀 흑수저로 태어나길 바랬을 거예요. 호야지님은 아버지 얼굴에 똥칠한 거지 이렇게 썼군요. 전작 공학 계산기 성능 좋아요 푸른 숲님. 눈치 10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써주시고 1등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김수영님 오셨는데 그 전에 여기 그래서 유승민 전에? 의원만 좀 이렇게 심리는 너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경쟁심이 되게 많고 나는 항상 유능해야 한다 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이 누굴 못 믿는 거예요? 믿어. 이분 또한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을 맹세했다가도 예를 들면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을 맹세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총애했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진영에서 심지어는 서청원 의원도 유승민을 좋게 봤었대요. 한 시기는. 그래서 뭐 총리감이다까지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는데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막 귀한 이 도련님이 처음에 엄청 인정받았죠. 그러면 도련님이 인정받았으면 좀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되면 왜 그러지 생각하고 또 그 선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잘난 거죠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럼 딱 명분을 찾아요. 저쪽은 소통이 안 되고 이래서 그렇고 하면서 싹 하면서 싹 배신이 아주 빠르잖아요. 배신의 속도가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저는 그 LTE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분들 그래서 중에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유승민 뒤에는 김무성 대표도 있다. 그럼 여긴 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두 분이 아까 김관영 정도는 사실 아주 작은 일을 했지만 역사의 역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대표님은 너무 큰 일을 저지르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얘가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은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 이미 됐는데요. 그냥 좀 한번
명확하게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국민들한테 사과한다라는 좀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화가 나 있고 이 화는 총선 불출마하셔도 안 풀려요. 근데 요번에 그런 퍼포먼스는 뭡니까?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뒤늦게 또 나와가지고 유승민 의원 뭐 인상 쓰면서 그 김관영이랑 참 말하자면 그때가. 대척점에서 그쵸. 그런 심리는 뭡니까 또? 그러니까 요번에 판 다 엎질러 진 그러니까요. 다음에. 아니 박지원 의원이 말했잖아요. 요번에 가장 상한가 둘은 유승민과 안철수다.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어쨌든 지방선거 때 망쳐놨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갑자기 이 발언권이 생긴 거예요. 와서. 그리고 기자들이든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승민 대표는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를 부를까봐 겁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더 각을 세우고 싸우진 않았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의 책임을 손학규, 김관영한테 몰아서 그쵸. 현 지도체제 없애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내가 다시 등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뒤에 있는 8명을 감싸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 한 벌써 몇 분은 뭐 한국당에 오려는 마음들을 가진 분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난 8명과 함께 하겠다. 이분은 이제 동료는 배신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 8명마저 없어지면 자기 단독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키려고 또 무슨 요번에 뭐 어디서 강연회 또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강사가 되셨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똑똑하시니까. 그럼 강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 박사시고 네. 강사하시면.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경제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제발 사과하시고 아유 모르겠어요. 네. 손학규 대표는 저녁 있는 사람으로 가시고 김관영은 민주당으로 가라. 김앤장도 가셔도 김앤장도 좋고. 갔으면 좋겠다. 심상정 어디로 가야 돼? 심상정은 뭐 국회의원 하겠죠. 그런데 저분은 대선 후보까지는 아니고 정의당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많은 의석수 될 수 없어요. 근데 왜냐면 패스트트랙이 이석기한테 가라? 그건 아닌가? 네, 이석기 그건 나라 망치니까 그건 안 되지만요. 그건 안 돼. 그건 취소. 패스트트랙이 330일인데 계산을 해보면 3월 말쯤이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강사로 가라. 네. 강의를 잘하시니까요. 자, 지금 1등 예측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써주세요. 1등 공개하기 전에 여기 지금 여러 나왔는데 유시민도 나왔고 아까 하태경도 나왔고 김경수도 나왔고 한데 문희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배신이 여러분들 많아서. 배신자 1위 공개하기 전에 조국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 또 나오고 있고요. 문죄상, 해골찬, 문재인 뭐 쫙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장명들을 잘 하셔가지고. 김무성 의원이 몇 개 나오고 있고요. 유시민 씨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김무성 씨도 만만치 않고요. 야, 문희상도 나오고 있고요. 심상정은 공장으로 가라는 누가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자, 임종석도 나오고 있네. 임종석, 조국, 재밌으시네요. 야, 조국도 많이 나오고요. 임동무 나오고 있고요. 야, 시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승민, 김무성 도 나오고 있고요. 수석 대변인, 야, 오늘 생방송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조국 막 나오고 있고요. 문희상, 유시민. 야, 이 지금 여러분 체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입에 예리해요. 우리 시청자들 체입에도 나오고 있고요. 다 나왔네요.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네. 이정현 나오고 있고요. 그 과거를 떠올리나요? 그러네요. 이정현 씨도 그때 좀 배신했었죠. 왜 무슨 단식한답시고 그 어설픈 단식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나는 이항구만 이를 갈아요. 이항구. 이렇게 만든 원형은. 자, 이제부터 공개해야 되겠네요. 자, 이낙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야, 이낙연 나왔어. 자, 대망의 배신자 아이콘 대망의 박지원도 나오고 있어. 박지원. 간신 이정. 싫은 분들 다 쓰세요 그냥. 여기 마음에 이분구 해라. 이분구. 조성래 씨. 조성래 씨. 자, 주국도 나오고. 대망의 1위는요. 네, 저 이름 제일 많이 나왔어. 예, 이름 비슷하다고. 유시민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정말 가장 큰 배신자 같아요. 자기는 애국자인 척 하면서 어떻게 90페이지에 친구들 명단을 다 써서 그렇게 넣습니까? 어제 제가 편지를 썼지만 어제
제가 편지 쓴 거 심재철 의원님이 들으셨대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문자가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대학교 때도 저랬냐고. 했더니 그랬대요. 왜 대학 때 잘 알지. 잘 알죠. 근데 심재철 의원이 학생 그쵸. 회장이었고 여기가 학생회 의장이었으니까. 그쵸. 근데 제가 그 유시민, 유승민 뭐 비슷하면 비슷하고 다르지만 하나는 뭐냐면 배신자의 심리하고 1인자가 되고 싶지만 영원한 2인자라고 썼어요.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에 유시민이 장관이 되고 그렇지. 노무현 때문에 이러면서 눈을 부라리고 맨날 토론에 나오고 전효옥 의원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전에 이러고 이걸로 유명하대요. 전효옥 의원이 흉내 내는데 맞아. 예, 토론. 근데 이분이 갑자기 탈바꿈하고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JTBC의 썰전이든 뭐든 갑자기 이미지 좋은 안경 탁 쓰고 오, 갑자기. 예, 스타일리스트가 붙여. 정치 안 한다 그러고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안 거죠. 자기 성격대로는 이제 어쨌든 정치를 할 수는 없으니 탁 갑자기 어떤 이 연기를 하고 예, 썰전이란 걸 했고 썰전에 나왔던 어쨌든 보수 패널들 분들한테 저도 이제 어떻게 여쭤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 왜 유시민하고 제대로 못 싸우세요 이랬더니 이건 JTBC에서 유시민 띄워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시민 띄우는 역할 안 하면 잘린대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JTBC는 유시민을 만들려고 애쓰고 요번에 심지어 지상파 KBS 그다음 알릴레오에서 본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편파 방송이래요. 홍카콜라도 편파 방송이고 자기도 야구로 치면 자기네 팀만 중계하는 편파 방송인데 뭐 중간자적인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자기한테 기대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띄우고 나섰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이게 북한 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알릴레오를 보면. 그래서 저는 아예 보지를 않는데 제목 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조회수 하나라도 올려드릴까봐 네, 걱정이 되는데 유시민은 동지 배신자. 동지 배신자. 예. 그 서울대 그 운동권 77명. 77명을 네. 이름을 다 써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도 심재철 의원님은 총학생 회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외모가 일단 다르잖아요. 외모가 그 당시 대학 시절로 봐보세요. 아유, 모든 거에서. 훈남형. 예, 훈남형이고 아, 유시민 말라깽이에 그 멸치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유시민이 자기 체격이나 외모 공격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엄청이 외모에 대한 신경을 쓴대요. 컴플렉스가 있나? 컴플렉스가 심하대요. 그래서 그 전효옥 의원이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논리로 공격했던 건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았는데 왜냐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엔 자존감이 높은데 이 그때 백바지 사건 백바지 때 진짜. 그거 왜 입었냐 해가지고 진짜 보기 싫더라고 그거. 지금 봐도 창피합니다. 그거 한번 띄워줘봐요. 나 진짜 있어요? 백바지 있어요. 네.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어딘가 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봐. 야, 네. 백바지. 나 진짜. 지금 봐도 창피해요. 진짜 지금 봐도 매기 싫어. 네. 어떻게 그거 국회 능멸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개혁적인 뭐 이거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부 다 군복 입었는데 자기만 그러니까요. 백바지 입어봐요. 그건 튀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어제 제가 편지도 읽었지만 작가적인 능력, 지어내는 거. 사실은 지어내는 거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 맥락도요, 그 글 쓴 거 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다 썼더라고요. 진짜 그냥 갖다 바친 거죠. 77명의 동지의 목에 칼을 겨눴다. 저기 나오네요. 진짜 네. 꼴보기 싫잖아요. 진짜. 아니, 여러분, 저런 분이 나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네. 네,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아니네. 에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만큼 국민들이 속는다는 거죠. 매체에 속는다는 거죠. 매체에서 저분은 연기를 하고 스타일리스트가 준 안경을 쓰고 이제는 부드럽게 말하고 싸움닭처럼 안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더라고. 바뀌었어요. 몇년 전에 알뜰신잡처럼. 그렇게 그냥. 네. 그거 이제 훈련 받고 나온 거겠죠. 왜냐면 알았으니까 벌써 다 분석이 나왔고. 그리고 유시민 이해찬 보좌관이었대요. 그렇죠. 네. 이해찬 씨가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찬이 지금 이해찬 패밀리를 가동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왜냐면 하나죠.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찬 패밀리들은 이번에 총선에서 다 당선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해찬 씨는 뭐 20년, 50년 해먹었다고. 아니 그러는데? 진짜 20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말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집에서 인정받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손녀들이 딸을 내가 여기서 20년을 할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이런 할아버지들은요 사랑 못 받. 할아버지 냄새나 싫어. 해골 같아. 막 못생겼어. 이러면 할아버지들이 돈 갖고 나와서
내가 20년을 할 거야. 이거는 저는 오히려 심리는 자기가 불안한 심리예요. 예, 불안하고 자기 충성이 높은 사람들만 지금 착착착착 배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아까 그 교집합이 교집합이 뭐예요? 이분은 유승민과 유승민의 예, 교집합. 완전 다른 교집합인데 유승민은 금수저 출신의 좌파가 되고 싶은 사람. 유시민은 흑수저 출신의 부자를 싫어하면서 부자를 꿈꿨던 자. 그래서 그렇게 나이트클럽을 좋아했대요. 누가요? 이 유시민이. 유시민? 여자랑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모르죠. 예, 전혀. 나이트클럽은 저도 좋아했는데. 전혀 아니 근데 그 목소리도 의외죠. 아유, 전혀 안 그럴 것 못 같은데. 봤는데 내가? 예, 근데 어디 무슨 나이트클럽 나이트 그 다녔나? 안전빵빵에 나와요. 그 전여욱 의원이 거기서 술이랑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자기 외모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 외모에 대한 이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백바지도 입죠. 근데 이분이 뭐가 있냐면 쇼파 비싼 쇼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고 엄청 그러니까 강남 좌파 패션 좌파의 시작이 유시민이래요. 소파 예, 비싼 그러니까 거. 오히려 재벌이 없어져야 된다 말하면서 재벌을 꿈꾸고 모든 순간에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민낯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유시민이 어떤지. 비싼 소파. 네, 비싼 소파 좋아하고 뭐 아마 제가 볼 땐 그 김갑수 선생님도 뭐 이런 거 오디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취미. 김갑수도 오디오 몇 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 좌파 사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좌파가 마치 막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 취미는요 무슨 상상도 못하는 고급 취미를 다 갖고 고급 있어요. 취미죠. 상상도 예, 못하죠. 거기서 돈 벌어서요 자기네들은요 아주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김갑수 안경이 한 100개 돼요. 아유 나 그건 싫어. 저는 그냥 무조건 이거만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방송 나올 때마다 안경이 바뀌어. 안경 도대체 몇 개야? 그럴 때 한 100개 된대. 그래요. 그분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야 유시민가 그렇구나. 네. 여기 소파도 그러고 아니 여자 술 다 좋아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다행이에요. 정치 여자 술 못하십니다. 좋아하는 건 옛날에 그랬겠지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젊을 때. 저도 젊을 때는 뭐 근데 술 좋아하고 나이트 내가 나이트에서 못 봤는데. 그래요? 제가 그 나이트 노바 나이트인가 무슨 나이트? 노바 나이트요? 예, 뭐 있대요 이름이. 이거 후진대구나. 후진대예요 여기. 제가 몰라서. 모르는 건 그래요? 후진대. 네. 우리 또 제가 또 쫙 장악했었는데. 네. 그래서 유시민까지만 심리를 삶에 이분도 알아보기 어렵지만. 네. 이분은 노무현 서거 전과 후로 한번 나눠봤는데 노무현 서거 전 네, 서거 전에 이분의 그 삶에 젖은 부정성입니다. 보면 표정이 매번 그랬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극복을 하려면 초월해야 되고 이분이 승화되려면 비판의식. 그래서 항상 토론에 나가고 비판하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 시기는 이제 이분 나름은 승화가 된 거예요. 자기의 그 부정적인 뭔가 속상한 마음 이런 거를 그렇게 풀었다면 지금은 저는 미성숙으로 봅니다. 네. 미성숙. 네, 왜냐면 우리 작가들을 보면요 되게 신기한 건데요. 저는 소설가들 특히 베스트셀러 소설가들을 만나볼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되게 고매한 정신과 엄청난 영혼의 세계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성숙이 뭐로 극복되냐면 성숙으로 극복되고요. 뭐로 승화가 되냐면 순수. 그러니까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유시민은 사실 아주 좋은 거 한 줄을 찾아보면 99개 빼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잘 풀리면. 네.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미성숙을 커버를 치려고 방송이 돕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유시민 의원 친구가 박형준 의원 교수님이에요. 친구예요, 두 분이? 친구예요. 근데 박형준 교수님은 보수죠. 그런데 유시민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분 너무 심성이 착해가지고 이분 또 시인이셨어요. 알겠죠? 그림 나오시죠? 자, 유시민 씨는 뭐 계속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이분들 다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배신의 아이콘만 다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신앙, 자기 신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여기 이 5분 중에 그런 분들을 찾기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네요. 네, 아. 배신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들은 뭐 계속 또 우리가 다룰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수와 수요일이죠? 네, 노동절. 노동절 이렇게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봉규형 놀자에 오늘 9시에 생방송 네. 합니다. 오늘 저 초미녀 몸매. 초미녀 몸매와 얼굴을 가진 네. 미녀 트레이너가 와. 건강 상담도 하고 연애 상담도 네. 하고 남녀 상담도 하니까요. 네. 이따가 9시에 봉규형 놀자. 재밌어요. 예. 제2 채널. 많이 우리 그 봐주세요. 자매 채널이거든요. 거기에 9시에 들어오십시오. 전화도 걸어주세요. 상담하고. 이쁘면 이쁘다. 뭐 어디가 아프다. 전화도 걸어주시고요. 댓글도 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